오케이. 자,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저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는 소신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보통 사람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유만으로 차량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왜 선택을 했냐, 그리고 테슬라를 왜 선택을 했냐, 그리고 테슬라가 쉣 같은데 왜 안 팔고 사람들이 자꾸 징징거리면서 계속 컨텐츠만 뽑아 먹으려고, 조회수나 뽑아 먹으려고 그걸로 돈을 버냐,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모델 3의 거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트렁크 작업을 하러 갑니다. 오토 트렁크 작업을 하러 가면서 이래저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저의 생각에 대한 견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든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차량을 선택할 때 있어서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의 쟁점이고 요지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 혹은 어떤 가족이, 어떤 가정이 어떤 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죠. 차량을 이걸 사면 되지 않느냐, 저걸 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반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 수십억 있으면 용도에 맞는 차량들을 각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 특히나 재정적인 한정적인 부분이 확실한 사람들, 보통의 여느 가정이 그렇겠지만 차량을 취미로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가 아니고서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되게 많이 다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몇 가지였어요. 고성능 차나 비싼 차를 구입을 하더라도 연비가 중요했어요. 자산이 약간은 있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라,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업 근무와 근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센티브, 되게 한정적인 기간 내에만 모여질 수 있거든요. 매년 매달 저한테 그렇게 들어오는 자산적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17년 정도를 근속을 하면서 모으게 된 부동산 자산, 이런 가치들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는 비싼 차는 구입할 수 있을지언정 굴리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자산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돈도 없고,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산도 많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도 많고, 그리고 저랑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자산은 없는데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많은 경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차량은 무엇일까? 한 번에 나가는 돈이 비쌀지언정 매달 나가는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차량이 저한테는 딱 맞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차량의 최고봉이 고급 디젤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전기차량인 거죠. 테슬라 같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디젤차를 구입을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유는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걸 베이스로 깔고 이해를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의 무게, 매달 돈이 정말 적게 들어가는 게 5만원에서 10만원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얼마나 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겨우 세상에 5만원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특히 디젤 차량을 타시는 분들을 비판하시는 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겨우 연비가 그렇게 아껴져서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올 폭탄인데 결국은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초반에 지금은 돈을 모을지언정 오늘 제가 이걸로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한꺼번에 돌아오는 폭탄이 있을지라도 그때는 내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디젤 차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고성능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지 않아도 되고 정비 용이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대부분 관리를 잘 해주고 디젤 차량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싸게라기보다는 잘 굴릴 수가 있어요. 좀 적절한 가격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차량 주행거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디젤차를 구입을 했었던 거고, 잘 태우고 요소수 잘 넣어주고 엔진오일 잘 빼주고 엔진 오버를 해주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전 디젤 차량을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전기차가 나왔죠. 휘발유 차량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고성능 휘발유 차량, 터보 차량이든 NA 차량이든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걸 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걸 도저히 제가 유지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귀결되는 한 가지, 네가 전기차를 사서 테슬라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너는 왜 테슬라를 팔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가? 제가 아까 디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디젤차가 매달 나가는 돈이 굉장히 적고 나중에 한꺼번에 폭탄을 떠안을지언정 굉장히 유지하기가 편하다라고. 하지만 디젤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던 거는 나중에 돌아올 폭탄일 수도 있고,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 세가 생각보다 비싸요. 탔었던 X6나 X5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이 8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연납하면 11만 7천 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제가 모델 S와 모델 3와 또 하나의 모델 3를 갖고 있을지언정 X5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싸게 먹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전기차 말고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X5를 타고 있었을 때는 쉽게 다른 차량을 하나 더 펀카로 구입할 역량이 안 됐었어요.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보통 연납을 하고 그 자동차세가 두 번에 100만 원 정도 한다. 근데 그거를 보통 펀카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죠. 그런 배기량이 높은 차량들을 탔을 때 매달 내야 되는 그 연납으로 내는 거를 갖다가 12분의 1로 나누면 이제 매달 내는 돈이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펀카 같은 경우는 뭐 M1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정도의 기름값이 나오는 거예요. 모델 3를 타고 다니는 정도로 카이맨 GTS나 M1이나 M3나 이런 아이들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년 나가는 돈의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특수가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차량 값에 녹여내고도 잘 팔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중고차의 감가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매달 내는 돈도 적은데 감가도 적어. 야, 이건 뭐 저 같은 가사는 약간 있지만 매달 소득이 굉장히 적은 사람에게 왔다봉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이런 차량은 없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다가 성능이 안 좋아도 저는 아마 이 차를 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능까지 좋아. 펀도 즐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디를 제가 놀러를 갔을 때 타박을 함으로써 출사 여행을 떠난다든지 먼 거리 장거리 촬영을 떠난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잠자리 걱정도 없어.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장점들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를 치지 못한다면 전 테슬라에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말한 모든 장점들이 제가 욕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아. 그러면 제가 유지를 하겠죠. 그죠? 제가 그걸 테슬라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고 테슬라를 계속 구입하는 이유고, 웬만하면 저 같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라면 구입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은 여태까지 이제 두 번째 관문을 이제 통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관문은 그 정도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달 나가는 돈을 그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야.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까 나가셨으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 테슬라 혹은 전기차의 장점들이 제가 지금 놓인 상황보다 높은 상위 카테고리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장점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저는 이 차를 계속 구입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렇게 테슬라를 3대나 구입을 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사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사고, 그 중에 또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해서 다른 구독자에게 팔고, 이러는 게 너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복잡 미묘하기도 하고,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떡밥이 회수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불편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리포팅을 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점만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만 보고 트라비니군은 테슬라의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들이 낙인을 찍어놓고 또 테슬라를 구입을 하고, 그런 사람이 테슬라를 판매를 또 하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점을 거꾸로 단점을 까는 걸 먼저 보고 장점을 얘기하면, 너는 까놓고 왜 또 장점을 얘기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차량, 집, 사람, 회사, 사업,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장점만 있습니까?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개가 산재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비율이 50대 50일 수도 있고,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점이 너무 많지만 그 작은 장점이 생각보다는 이 생활 자체를 다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그 작은 단점 때문에 테슬라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산재되어 복잡하게 미묘하게 꼬여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산 가치가 최소한 몇 천만 원 단위, 1억 가까이 되는 단위까지 가는 차량을 어떻게 약간의 단점이 보이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갈아치우고 팔아버리고 다시 다른 차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많고 위험이 있어. 그것을 정비를 하고 테슬라에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고 이것저것 따져 물어가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진 사람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차량이 되게 적격인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그 사람이 선택해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단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너는 왜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그럴 거면 얘기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단점이 듣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듣지 않으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내가 지금 테슬라를 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고 테슬라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테슬라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도 있지. 테슬라를 구입할까? 다른 차량을 구입할까? 이 차량을 구입할지 저 차량을 구입할지 막 이렇게 재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이 차량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이네, 테슬라를 구입하지 뭐, 울트라비니군이라는 놈이 저런 얘기를 했었지, 나만 겪는 불편함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욕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저도 듣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와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테슬라를 까기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나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매달 유지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면서도 적은 유지비를 유지할 수 있고 성능까지도 좋고 펀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테슬라의 멍청한 점, 테슬라의 고객 케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 기준에서 상쇄할 수 있다라면 테슬라를 구입하셔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단점들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본인 기준에 상쇄하지 못한다면 구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아무리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하고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은연중에 얘기하고 얘기를 많이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댓글을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서 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 입장까지 이해가 가시면 울트라비니군이라는 놈이 왜 테슬라를 구입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거예요. 첫 번째에서도 이해 못하겠어, 두 번째에서도 이해 못하겠어, 세 번째에서도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이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가 어떤 광고를 하든지 어떤 물건을 추천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입하는 거고, 물건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미리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소신이 있는 거는 뭔가를 작업을 했어, 근데 그 작업이 별로야, 그러면 애초에 방송에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방송으로 내보냈을 때 부정적인 방송을 찬을 받았는데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한테 바라시면 조금 오버하고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협찬을 받았는데 별로야, 그러면 그냥 광고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써봤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나 이거 도저히 못 내보내겠다. 심지어 내가 돈을 받아서 돈을 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뭐 저희들의 물건이 이 정도로 저퀄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네요, 갖고 계시고요, 다음번에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조회수가 안 나오고 싸운 경우도 있고.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 돈 쓰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돈을 주고 써보든 광고를 받아서 써보든 제가 미리 써보고 이걸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맥락이 없이 그냥 무작정 비난을 하실 거면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굳이 그렇게 비난을 하면은 본인 정신 상태에도 안 좋아요. 그게 계속 그 비난을 하는 그 뇌의 구조가요,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짜증을 부리는 그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본인도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본인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계속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 영상이나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안 되시거나 자기한테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요, 안 보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비판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변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듣고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시는 거고, 도저히 이거 못 보겠고 짜증나고 네가 얘기하는 게 다 궤변 같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맞는 걸 어쩌겠습니까? 세상에 되게 좋은 채널 많잖아요. 자동차 채널 중에서도 특히나 요새는 테슬라를 구입했다 하면 다 테슬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찾아가셔서 좋은 내용 보시면서 좋은 정보 습득하시고 재밌는 즐거운 테슬라 생활 그리고 유튜브 생활 영위하시길 진짜 바래요. 굳이 안 맞는 사람이랑 막 싸워가면서 아규하면서 서로 나쁜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왜 테슬라를 3대나 구입을 했고, 왜 제가 테슬라를 구입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제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테슬라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면서도 또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추천을 하면서도 왜 단점에 대해서 곱씹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유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이렇게 짓거려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